오늘도 교과서를 보면서 숫자 카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저는 우리 엄마님들에게 뭐를 구분해 드렸으면 좋겠냐면 어떤 건 숫자고 어떤 건 수인가. 수와 숫자는 예전에 그 사고력 수학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수와 숫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뭐 수의 개수는 몇 개, 숫자의 개수는 몇 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수랑 숫자가 구별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과에서도 사실은 반드시 구별할 필요도 없을까요? 네. 그 교과에서도 그냥 수 카드는 말로 일률적으로 다 써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란 말을 수라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세 자릿수에 1의 자리 숫자. 뭐 수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세 자릿수라는 거는 우리가 세 자리 수를 말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숫자를 얘기할 때는 숫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 그냥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숫자는 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자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도 보면 글자나 아니면 자음 모음들은 그 자체로 뜻이 없지만 걔네들이 모이면 하나의 뜻을 가지잖아요. 혹은 한 글자짜리 글자는 뜻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모이면 다른 글자가 되죠. 뭐 음자와 악자가 만나면 음악이 된다든지 뭐 가짜 을자 만나 가을이 된다든지 그거 마찬가지로 숫자도 우리가 0 이것도 각자 뜻이 되지만 만약에 123에서 사용되는 1은 원래 1의 의미랑 완전히 다르죠. 얘는 1이고 얘는 100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뜻이 수가 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를 만들기 위한 한 자릿수, 즉 한 자릿수는 우리가 숫자로 부른다. 0부터 9까지. 그렇죠. 0부터 9까지 한 자릿수는 숫자로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즘엔 다 통칭해서 수카드, 통칭해서 수로 부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유아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유아는 기본적으로 수카드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유아부터 하기 위해서 활동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네네. 수 개념을 형성하는 3개의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유아는 우리가 1학년 1학기까지를 보통 유아로 보시면 되는데 내용상으로 누리과정이 1학년 1학기까지 포함되어 있죠. 네. 그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돼야 되는 거는 개수랑 수랑 읽기를 연관시키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애들은 먼저 개수부터 배워요. 이 사탕이 1개, 2개 이렇게 배우다가 그걸 이제 이런 사탕이 5개면 5라는 수로 나타내. 요걸 배우기 시작하고 그 5를 갖다가 5로 읽기도 하고 5으로 읽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이 두 가지 읽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매칭시키는 단계예요. 이 매칭시키는 단계에서는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한 숫자 카드에 지금 이 구체물들을 붙여놔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양면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떤 개수 하나는 숫자 1과 같고 제가 영어도 요즘 국제화시대에 맞게 영어도 넣어놨고 여기 보면 1 하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사실 유아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라는 게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그럼 유아 단계에서 이왕이면 이런 표시가 있는 게 나은 건가요? 따로 없어도 그냥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말로 해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따로 이런 것들이 따로 돼 있는 카드를 구비하셔도 돼요. 1 하나 이런 게 따로 돼 있는 카드 있죠. 뭐 저는 이제 한 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읽을 때도 수는 크다 작다라고 표현하고 개수는 뭐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개수랑 수는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수를 배울 때는 항상 개수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일단 개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수에서부터 수의 크기는 이제 출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수의 크기 비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칭이 되고 나면은 자 이제 수가 크고 적은 걸 아이들은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니까 7이 5보다 크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개수로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숫자가 2가 크고 7이 작으면 2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죠. 숫자가 엄청 크겠으면. 아직 수개념이 형성돼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예를 보여드릴게요. 9랑 5를 비교를 할 때 하나씩 없애요. 이렇게. 하나씩 제해가지고 남는 쪽이 더 큰 거예요. 즉 이게 많다의 개념입니다. 이게 정확한 많다의 개념이고 그렇게 많다를 배운 다음에 그러면 개수가 많은 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의 개수를 통해 가지고 수의 많고 적음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2단계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단계를 이제 했어. 1단계, 2단계 되게 쉽죠? 이때는 구체물 같이 써주시는 게 좋죠? 구체물 뭐 작은 알갱이, 구슬,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대표님은 안 좋아하시지만 연결 큐브 뭐 이런 거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써주셔도 됩니다. 바둑돌 괜찮죠. 바둑은 안 뜨지만 바둑돌. 자, 그럼 3단계에서는 이제 수의 순서를 요런 이제 수 카드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이쁘게 0부터 9까지 순서대로 쫙, 이거 이제 순서대로 제가 자르진 않아서 순서대로 쫙 놔보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하면서 아이들은 당연히 그 수의 순서를 막 이렇게 암송하게 되고 암기하게 돼요.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암송을 했으면 이제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네.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0에서 9까지 일렬로 딱 나열했을 때 왼쪽에 있는 수는 더 작은 수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더 큰 수야. 그 다음에 또 인접해 있는 수들은 바로 왼쪽에 있는 수는 하나 적은 개수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하나 많은 수. 그 다음에 수로 크게 비교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1 큰 수, 네. 왼쪽에 있는 수가 1 작은 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단계가 UI에서의 숫자 카드 활동. 그럼 연속수로도 중요하지만 꼭 연속수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뭐 2, 5, 뭐 6, 8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 수들을 가지고 점점 큰 수, 작아지는 수로 놓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런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나중에 우리가 그 몇 자리 수,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1부터 세야 되는 게 아니라 5부터도 셀 수 있어야 되고. 네. 거꾸로도 셀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수가 인접해 있는 그 관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초등으로 넘어갈게요. 네, 초등은 수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연산으로 할 거죠. 네. 수 먼저 볼게요. 네, 초등에서는 그 하나 말씀드릴 게 생각보다 점점 수 카드가 익힘책에 나오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즉 수 카드로 하는 활동들이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영력부터 먼저 볼게요. 네, 수부터 볼게요. 자, 수영력은 처음에 아이들이 수 카드가 여기 이제 수 카드가 있는데 수 카드가 처음에 1, 2, 3, 4, 5, 6, 7, 8, 9를 배울 때랑 두 자릿수를 배울 때 드디어 의미가 달라져요. 9까지 배울 때는 요거 하나가 그냥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다르지 않는데 두 자리 수부터는 어때요? 34 할 때 3은 43 할 때 3이랑 다르죠. 그리고 34 할 때 3은 신묶음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진수 체계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각 자리 숫자가 있으면은 그 자리 숫자가 실제로 의미하는 값을 우리가 자리값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리값에 대한 공부가 시작될 때 숫자 카드를 활용해 주는 게 1단계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